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 경제의 절대적인 부분을 해상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항공모함에 탑재할 전투기를 우리 기술로 개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군이 추진해왔던 항공모함 사업 방향에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문근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항공모함이요. 미국에서 항공모함이 떴다, 이런 얘기만 많이 들었거든요. 바다에 있는 항공모함 어떤 무기라고 보면 될까요? 항공모함 하면은 일단 여러 가지 별명이 많아요. 네. 움직이는 군사기지다, 네. 움직이는 전투 비행장이다, 네. 움직이는 또 소도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 맞는 얘기인데 그 갑판 위에 항공기가 쭉 있을 때는 네. 전투 비행장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밑에 막 7, 8층 그 격실이 있어요. 네. 격실이 막 2, 3천 개 되고 그건 우체국 소방서도 있어요. 네. 그런 방송국도 있고 이런 다 있는데 이런 거는 거의 소도시를 방불케 할 정도로 인원도 많고 한 5, 6천 명이 탄단 말이죠. 그다음에 항공기가 전투기가 막 70대에서 한 90대 정도 네. 되올 수 있으니까 배에 70대에서 90대가 올라간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으니까 이제 일부 이제 중소국가의 해군력보다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무서워하죠. 그래서 현대 해군의 가장 싸움을 잘하는 전투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전투함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한 자주국방의 상징, 네. 이 전력을 확보하는 시기다. 네. 시작 단계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잘 이제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국민들 대단한 국민이잖아요. 세계 국가 경제력 GDP가 10위잖아요. 네. 군사력도 한 6위. 네. 이 정도. 거기에 걸맞는 그 이상에 걸맞는 무기를 확보하는 단계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무기를 확보하면은 우리가 잠재 적국이라고 하는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함부로 못할 거죠. GDP 10위 국가에 걸맞은 우리나라 굉장히 대단한 국민들, 나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그 GDP 10위권 내에 있는 국가들은 많이 가지고 있나요? 항공모함을? 그렇죠. 10위권에 있는 국가 중에는 독일, 네. 캐나다, 우리만 항공모함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10개 국가 중에. 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네. 왜냐면은 그런 고가의 항공모함을 가지려면은 그만큼 재산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가난한 나라 집에서 담을 높이 세웁니까? 네. 그죠? 부자 있는 게 많으니까 네. 담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보호할 게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공모함을 갖는다면은 네. 우리는 강대국에 쌓여 있잖아요. 네. 북한, 그다음에 중국, 일본, 네. 틈바구니 있단 네. 말이죠. 북한은 80년대 중반부터 우리하고 경제력, 군사력이 엄청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핵미사일을 개발한 거예요. 그럼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할 이유는 전쟁을 하려면은 그 미사일이 가장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우리의 전투 비행장, 네. 이런 주요 시설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게 이제 당한 경험이 있거든. 6.25 때 우리가 이제 낙동강 전투라고 하죠. 네. 그때 대구, 포항, 부산만 살았어요. 네. 나머지는 다 황폐화 많이들 됐다고. 피난 갔잖아요. 그리고 비행장이 네. 초토화된 거예요. 네. 그때 미국의 항공모함 3척하고 영국의 항공모함 1척이 와서 계속 전투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기사회생에서 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 상륙작을 만나가지고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투를 했는데 그런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 보세요. 중국하고 일본,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도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교과에 써놓고 교육시키잖아요. 네. 그다음에 제7광고 있잖아요. 네. 석유 많이 나는 거기도 네. 2028년도까지 공동개발하자 네. 해놓고 안 해요. 지금 계속 그 기간이 끝나면은 끝나면 네. 자기 혼자 하려고. 그럼 분쟁 지역이 생긴다. 그러면은 7광구에 자원이 많이 있나 봐요. 많이 있죠. 네. 거기 유전 자원이 많죠. 그래서 석유 자원. 네, 석유 자원이. 그래서 독도나 7광구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하려면은 대형 항공모함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어도나 그다음에 서해 이런 데를 장악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요즘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중국의 서해의 안방, 내해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중간 원래 해양은 국가 간에는 중간 수역 딱 잘라서 중간 부분에서 경계선을 하자 하는데 중국이 동의를 안 해요. 우리가 대륙봉도 많고 그다음에 인구도 많은데 왜 여기 똑같이 해야 되느냐. 그래서 동경 124도까지 하자. 우리는 123도까지 하자. 이런 협상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124도까지 하면 서해가 70~80%가 중국 앞마당에 두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항공모함이 와서 뭐 휘젓고 다닌다 이거죠. 이럴 때 우리는 뭐 4~5천 톤 구축함 가지고 밀어내기도 안 되고 말싸움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항공모함을 보유하면은 항공모함 원래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가 1대1 전투에서 이길 수 없는 거를 왜 자꾸 만들려고 하냐 비싼데 그런데 항공모함 가지면은 건들지를 못해요 쉽게. 저거 건드리면은 한 척밖에 없지만 굉장히 힘들겠네. 나도 팔 하나 부러지겠네. 일종의 이제 정치 싸움을 하는 거네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전쟁 상황에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항공모함을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그러니까 보호를 한다라는 이야기군요. 그래서 뭔가 이제 좀 북한이 뭐 핵실험을 한다거나 혹은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이럴 때 한 번씩 미국 항공모함이 쫙 순찰을 돌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좀 그런 의미라고 봐요. 초긴장하죠. 그래서 미국 항공모함에는 뭐 F-35 이런 것들은 스텔스예요. 레이더에도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언제 와서 폭격할지 모르니까 긴장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우리나라에는 왜 여태까지 없었던 건가요? 이렇게 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제 진행자께서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해군 생활할 때 뭐 7, 80년대, 90년대까지는 간첩섬 잡는다고 전력이 투입됐어요. TV로는 많이 봤어요. 간첩섬 잡는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대양 해군보다는 연안 전투. 그래서 참수리 357정 알죠? 저 연평해전. 그런 것들을 뭐 100척 이상 만들어냈어요. 그다음에 이제 천안함. 천안함도 NLL건에 지킨다. 못 넘어게 한다. 해가지고 그것도 막 수십 척 만들어요. 여기에 전력 투과하느라고 큰 배 만드는 데는 소홀히 했다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한미연합작전 계획에 보면은 대포콘이라고 할 대포콘. 방어태세 2단계, 3단계. 3단계 이상 되면은 한미연합작전 계획에 서해 항공모함 2척. 동해에 2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군이나 공군 이런 데서 항공모함이 와서 다 전투해 주는데 해군력을 왜 키워? 안 키워도 돼. 우리나라 항공모함이 아닌데도. 그렇죠. 미국이 항공모함. 그래서 이제 우리 항공모함은 주로 연안 전투에 매달리게 됐죠. 그다음 세 번째 이유는 정말 항공모함은 정말 운용하는데 건조하는데 운용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자야? 이런 이제 비싸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옛날 얘기란 말이죠. 이제 시절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제 2000년대 6.15 선언 이후에는 간첩선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큰 배 만들어가지고 대양으로다가 지속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길 키우자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한미연합작계에 보면은 항공모함이나 미국 항공모함이 다 해준다 하는데 2020년대 기억하지요. 방위력 방위비 분담금 500%를 올려달라 했어요. 그렇죠.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요. 그래가지고 막 국민들이 막 분노가 어떻게 항공 500% 올리니까 그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번에 5조 700억을 올려달라. 그런데 못 올리겠어. 이거는 상도에 어긋나. 상도로만 봐도 어긋나. 혈맹이라면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투쟁을 했죠. 그때 미국에서 싹 너희들 안 올리면은 우리 주한미군 철수할 거야. 이 지렛대를 사용한 거예요. 이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주한미군은 국익에 따라서 하시라도 철수하는 거다. 그래서 자주국방하려면 이런 전력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는 저도 뭐 현역 생활할 때 한 6, 7년을 그 해외 생활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대단한 나라예요. 석유 한 방울 안 나온 나라에서 세계 GDP의 10위권이란 말이에요. 10위고. 군사력도 올라.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나라가 결코 아니다. 그래서 이 정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재산이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정도 투자하는 거는 결코 이게 그릇된 보험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안보가 일종의 보험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 얘기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비싸다. 얼마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 생각은 비싸요. 미국의 항공모함은 지금 니미츠급 열척하고 제럴드 포드급 한 척이 있는데 니미츠 같은 경우는
5조 원 초창기에 지금 네. 한 7조 원도 되고 그다음에 제럴드 포드 같은 건 뭐 15조 이렇게 가요. 네. 천문학적인 너무 돈이죠. 많이 근데 드네요. 우리가 원하는 네.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 정도는 미국이 날 수 있는 거고 네. 우리는 한 뭐 우리가 처음 했던 게 3만 톤급이라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건 조정 단계에 있어요. 네. 그런 커도 한 5만 톤, 6만 톤 중형 항모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하면은 돈이 한 5조, 건조비는 5조. 네. 그다음에 이제 그 5만 톤을 한다면은 그 정도 들고 항공기를 만드는데 돈이 네.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존 계획을 3만 톤급을 했을 때 항공기를 외국에 사오는 걸로 계산했어요. 네. 그때 보면은 한 12조 정도가 들었다고. 12조. 네. 그래서 항공모함은 건조하는데도 돈이 있는데 그때 당시 계획으로 보면은 1년에 항공모함을 만드는데 한 2,200억 정도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커진다 해도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1년에 네. 돼요. 그러면은 국방비의 한 0.3% 0.5% 정도 그러니까 이게 5조가 된다, 네. 12조가 된다고 해서 이게 한 번에 들어가는 한 번에 드는 게 아니고 아니군요. 매년 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보면 3조가 한 번에 든단 말이야? 이런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네. 그렇게 들으면 국방비의 한 0.5% 해군 예산에는 한 3%밖에 네.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경제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운용비 그러면 한 1년에 운용비는 미국 같은 경우는 10만 톤급 이상이니까 한 4, 5천억 원 들어요. 네. 1년에. 많이 네. 드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한 3만에서 5만 톤 정도 하면은 한 5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우리 세금 많이 내잖아요. 네. 지금 얼마나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2020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항공모함 만들 거다. 그래서 네. 예산을 책정했던 기억은 있거든요. 2021년에 72억 원을 태워서 네. 일단 기본 설계를 시작하자 했는데 네. 정부가 바뀌면서 다시 검토한 이유는 첫째 돈이 많이 든다. 네. 그걸 가성비가 안 좋다 이랬는데 거기에 이제 비교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수직 이착륙기를 외국에서 사오는 걸로 돼, 네, 미국에서. 네. 그렇게 되면 수직 이착륙기가 비싸요. 네. F-35B인데 이게 한 대에 3천억 원인데 3천억. 그거 한 대에만. 네. 그래서 이거 너무 비싸다. 항공모함도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빗발쳤어요. 네. 그래서 다시 검토에 들어갔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제 거기에 태울 수 있는 네. 비행기를 항공기를 우리가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검토했는데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KF-21 지금 4호기까지 네. 4호기까지 지금 시험 비행 끝났거든. 네. 저고도 비행, 고고도 비행, 그다음에 초음속 비행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유도탄까지 단거리, 중거리 다 시험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게 8년 6개월이면 만들 수 있다. 그 당시 해군에서 2033년까지 목표로 했는데 2031년이면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보고가 끝났어요. 네. 검토가 끝났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지금 KF-21을 네이비형 네. 해군용으로 만든다. 네. 그러면은 이게 호환성이라고 하거든. 지금 KF-21하고 호환성도 한 8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만 변경하면 항공모함에 태울 수 네.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 사오면 한 대에 3천억이니까 사오는 비용,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6대를 네. 40년 운용한다. 그러면은 16대를 40년 운용 비용을 하니까 네. 항공기도 한 12조 원이 들어요. F-35를 미국에 사오면은. 네. 16대를 40년 운용할 때. 네. 근데 우리가 독자 개발은 6조밖에 안 들어요. 6조. 절반값. 절반값. 그래서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다. 전투기를 그렇죠. 개발할 네. 수 있다라고 개발하는 하는 것이 게, 훨씬 유리하다. 네, 그게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항공모함 만드는 거에도 좀 추진력이 붙을 그렇죠. 거다라고 그렇죠.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수직 이착륙기 하면은 3만 톤 비행 함정으로 돼요. 네. 근데 수직 이착륙기 만나면 오래 걸려요. 네. 그 기술이 노하우가 쌓여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KF-21을 약간 변형하면은 그냥 그 항공모함에 날아는 F-18 이런 거 네. 같이 이제 할주가 좀 커져요. 네. 그러면은 항공모함을 한 3만 톤에서 5, 6만 톤 정도로 이렇게 키운다. 네. 그래도 키우는 돈이 한 2, 3조 더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개발하면은 예. 3조 원에서 4조 원이 저렴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급선회해가지고 다시 한번
국내 개발해서 태우는 걸로 한번 보자 이런 네.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일단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뭐 비용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는 지킬 게 이제 많기 때문에 우리 국민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재산과 또 국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공모함이 필요하다. 이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방금 봤을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 몇 조 단위라고 하는 거는 세금으로 쳐도 굉장히 많은 비용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갔으면 경제적으로 좀 아웃풋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당연하죠. 있습니까? 뭐 저나 다 세금 내는 네. 사람으로서는 내 돈이 잘 쓰이고 있어? 그다음에 쓰였으면 그게 반대급부가 있어? 네. 항상 보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방위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현 정부도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키우자. 근데 이게 항공모함 같은 게 가장 적합해요. 네. 왜냐하면은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돈이 우리 재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 네. 거예요. 투자하면은 네. 우리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방위 산업도 앞으로는 자주국방과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두 가지가 안 되면 국민들이 호응을 안 해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이 항공모함이 대단하죠. 영국 같은 경우도 포클랜드 전쟁하고 나서 항공모함을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네. 했는데 국민들이 반대했어요. IMF인데. 네. 그래서 막 찬반 토론 엄청 해서 19년 만에 퀸 엘리자베스 7만 톤짜리 두 척을 만들어냈는데 네. 이때 전국에 19년이요? 있는 19년 걸렸어요. 찬반 토론이 네. 하도 많아서. 네. 근데 이게 거기에 조선소를 6개를 동원했어요. 그래가지고 41개 섹션으로 나눠가지고 각 조선소에 만들어서 종합을 해서 네. 했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업체가 100여 개 이상 투입되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10,000개 이상 창출됐죠. 그래서 정부에서 막 선전을 했어요. 대대적으로. 네. 우리 자주국방도 하고 국민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네. 있다. 그런 거 없으면은 국민들이 호응을 안 해요. 그래서 네. 만약에 항공모함을 개발하면은 항공모함 건조비가 국내 투자되고 외국에서 이제 F-35를 사오려고 했던 것이 국내 개발하면 거기도 항공기 만드는 인원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땐 줄 잡아서 8조 원 내지 9조 원의 경제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요. 이런 것들은 현 정부의 국방 정책과도 굉장히 부합되는 것이죠. 네. 국가 전략 사업 사오는 것, 자주국방 플러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네. 이런 차원에서 대단한 거죠. 또 결국에는 이 기술을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뭐 우리나라 방위 산업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항공모함도 마찬가지로 좀 수출할 수 있게 되겠네요. 당연하죠. 이제 선박, 항공기, 그다음에 IT 분야 이런 데는 네. 종합해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수출에도 굉장히 청신호가 있는 네. 거죠. 항공모함을 만들었다는 거는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오늘 뭐 들어오기 전에 시간이 촉박했다 해가지고 제가 말을 빨리 했어요. 네. 시청자분께 죄송스러운데 네. 앞으로 시간 좀 여유 주면 네. 천천히 이렇게 알겠습니다.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네, 이제 항공모함에 대한 사업 방향이 잡히고 있는 중이니까요. 교수님 모실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또 더 자세한 네. 얘기 듣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천천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빠르게 흘러가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테크 뉴스를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서영태 기자의 어썸테크 시작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먼저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테크 기업들, 네. 세 기업들이 삼성전자, 네. LG전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네. 지난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해가지고 네. 실적 한번 브리핑하고 또 전망도 한번 해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실적 발표의 포인트, 삼성전자 어땠습니까?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삼성전자가 다이어트 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좀 필요한데요. 네. 네. 삼성전자 다이어트 한다는 게 그 무슨 뜻인지 좀 네. 설명해드리자면 뭐 감산 이런 얘기가 많아요. 네, 감산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부분에서 감산을 네. 하겠다고 했었어요. 네, 메모리 감산 안 반도체 한다고 부분에서. 하다가 지금 말이 바뀐 거죠. 그쵸.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감산을 하겠다 했는데 네. 그 의미 있는 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원래 사실은 감산을 할 듯 말 듯 할 것 같기도 한데 안 할 것 같기도 해. 네.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 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하겠다고 한 거고 네. 이 감산을 하겠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제 기억상 한 4% 정도 올랐고 네. 또 메모리 반도체만 한 이제 SK 하이닉스 한 6% 올랐거든요.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사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적자가 얼마나 될까 흑자를 알 수 있을까 이런 데 주목했기
포인트라기보다는 감산이 포인트였습니다. 다이어트 한다는 게. 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지금 한 21주 정도치가 쌓여 있어요. 네. 하면 못 판 게. 네. 근데 보통 한 4주치 정도를 쌓아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쵸. 네. 예. 살이 많이 쪘죠. 네. 예, 물론 재고가. 네. 예, 근데 이 재고를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거는 네. 수요가 부족하니까 그렇겠죠. 왜냐면 2020년이나 2021년에 아시겠지만은 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사이클이 좋았었어요. 네. 예, IT 제품, 테크 제품들이 네. 전부 다 코로나 때 말이죠. 네. 코로나에서 이제 다운 사이클이었고 이제 바닥이었는데 이 바닥이게 된 계기가 이 메모리 반도체 공장은 계속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고 수요가 없는데 공급이 네. 많아져서 네. 그리고 그래가지고 디램 가격이 지난해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까지 내려올랐을 네.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원가에 근접했다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니까요. 근데 이제 감산을 한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가격이 하락하던 게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네. 하락하던 게 이제 낙폭을 점점 줄여가다가 내년이 아니라 올해 한 3분기 정도부터 반등할 것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다시 메모리 반도체가 네. 다시 또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미리 당겨가지고 1년 정도 미리 당겨가지고 네.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겁니다. 네. 예. 실제로 그 반도체 업황 자체가 네.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네. 좋았다가 굉장히 안 네. 좋아진 네. 지금이 바닥이라고 보는 건가요? 이제 네. 좋아진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좋아진다 예측하고 정말로 반가웠던 소식이 뭐였냐면은 삼성전자가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올해 1월 초에 이재용 회장 자신 없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네. 감산 안 한다. 네. 이런 얘기 있었고, 이게 2009년에 반도체 치킨 게임 아시죠? 치킨 네. 게임 들어보셨겠지만 재현이 되는 건가? 네. 그때 뭐냐면은 가격이 떨어지지만 우리는 버틸 수 있어 하면서 그냥 감산 안 하고 있다가 시장 점유율을 늘렸거든요. 네. 많이 먹은 거죠. 다이어트 하게 대신 네. 많이 먹은 건데 시장 점유율 늘리면서 독일, 대만, 일본 기업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퇴출이 됐어요. 죽은 네.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그런 전략을 쓰나 과거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가냐 삼성전자의 자신감이 보인다 싶었는데 이제 좀 상황이 심각한 거를 인지하고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LG전자는 네. 어땠어요? LG전자는 또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백색 가전은 LG라고들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말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그래요? 프리미엄 가전은 LG. 네, 이렇게 말을 바꿔야겠어요. 예. LG전자 같은 경우는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 네. 좀 불황이었는데 네. 프리미엄 가전이 굉장히 또 잘 팔렸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상당한 실적을 냈고요. 프리미엄 가전이 잘 팔린 동시에 또 TV 부분도 또 선방을 했습니다. 네. 네, 선방을 한 게 수익성을 방어를 한 게 네. 뭐 LCD 패널이나 원자재 이런 가격이 좀 내려가면서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서 수익성을 좀 방어하면서 TV 부분도 좀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앞으로는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유럽 경제가 어떻게 될지를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럽이요? 네. 네. 왜냐면은 LG전자 같은 경우는 TV가 이 전망 포인트인데 네. TV 같은 경우 유럽 시장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근데 유럽 경기가 이제 살아나고 있다 보면은 LG전자 TV OLED나 프리미엄 네. TV도 잘 팔릴 거고 또 실적이 점점 좋아질 것으로 네.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좀 유럽 경제를 좀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프리미엄도 잘 팔았는데 또 하나 이거는 칭찬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굉장히 경영을 또 잘했어요. 네. 경영을 잘한 게 그 워룸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군대 용어예요. 네. 전시 상황실 이런 뜻인데 워룸을 가동하면서 업황이 안 좋으니까 LG전자 내부에서 재고 관리를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실적을 낸 거거든요. 네. 1분기에. 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참 LG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평가해야 할 부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네. LG전자가 너무 저평가했다.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는 것 같고 앞으로 좀 밸류에이션 좀 더 높게 쳐주고 주가가 네. 더 오를 것으로 본다.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LG전자가 늘 이렇게 조용한데 또 이렇게 늘 그러게요. 저평가받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네. 그래도 뭐 운영도 잘했고 네. 일단 팔기도 프리미엄 네. 라인에서 잘 팔았고 네. 그랬는데도 조금 저평가되는 네.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예.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살펴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또 한마디로 또 요약을 하자면 네. 미국이 솔루션이에요.
네. 물론 뭐 LG 에너지솔루션은 네. 사실 솔루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좀 잘 나가는 기업이긴 한데, 네. 뭐 여의도에 막 파크나 LG 에너지솔루션 간판 달려는 거 보면은 진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 아무튼 그런데 미국이 솔루션이란 말을 왜 드리냐면은 LG 에너지솔루션도 이번에 또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는데 이번에 뭐가 포인트였냐면 AMPC라고 있어요.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인데 우리말로 하자면은 첨단 제조 생산 혜택이라고 미국에서 만약에 첨단 제조업 기업이 뭐 생산을 하거나 하면은 이제 보조금을 주는 그런 건데 그 혜택들을 반영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좀 괜찮게 개선이 됐고 또 이게 올해 1분기부터 이제 반영하기 시작한 건데 앞으로 계속해서 더 반영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LG 에너지솔루션이 그만큼 이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면은 미국에서의 공장을 빨리빨리 늘려줘야 돼요. 2026년까지 한 300기가와트씩 좀 안 되게 생산 능력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늘려주고 북미 시장을 선점을 하다 보면은 또 보조금 혜택을 또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앞으로 전망 포인트를 또 짚어드리자면은 사실은 뭐 그 LFP 배터리 한다고 좀 얼마 전에 배터리 행사 때 3사가 다 얘기하고 하면서 또 주목받았는데 아무래도 LG 엔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먼저 발표하고 치고 나가고 있었고요. 근데 이 LFP 배터리 아시겠지만은 좀 성능은 좀 떨어지는데 가격이 좀 괜찮은 배터리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잘하는 이 배터리 시장이 이제 미국에서 열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소비자들도 또 싼 전기차를 원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중고차 플랫폼에서 계속 보다 보면 전기차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가격이 좀만 내려갔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 미국의 이제 전기차 업체들이 LG 엔솔한테 그러겠죠. 배터리 좀 싸게 만들 수 없어? 그럼 LG 엔솔이 LFP 한번 만들어 볼게 하겠죠. 근데 LFP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저장 장치용 LFP는 잘 하고 있어요. LG 엔솔이 아직은 현재는 선보이고 있는데 이 전기차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설계상에 좀 문제도 있고 해결해 나가야 될 점들이 있다고 또 그 관계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또 해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LG 엔솔이니까 사실은 돈 자금력이랑 시간만 있으면 못할 거 없는데 잘 해낼 거라고 보고 그 LFP 배터리 시장을 계속해서 미국에서 커지고 있는데 이 시장 또 잘 공략하고 하다 보면은 또 LG 엔솔이 앞으로 좋은 실적들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한 줄 평 해주시면서 좀 업황을 좀 좋게 전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서영태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